자, 준비되시는 대로 자,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인재개발은 처음 와보셨죠? 네. 네, 뭐 오늘하고 뭐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 아침 안 드셨나 보네요. 먹었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건 또 아니야. 예, 옆방에다 들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발표가 불법 촬영물 편지네요. 자, 그러면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간은 8분 이내고요. 뭐 8분 혹시 넘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좀 편하게 작성한 내용 좀 발표 듣고 후속 질문 몇 가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시는 대로 발표 들어볼까요? 시작하십시오. 네.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념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대책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개념과 현황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대상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하고 또 유포된 촬영물을 말합니다. 2015년 기준 신고 건수는 2,400건에서 2020년에는 6,799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사례는 유포 및 불법 촬영이 80%이고 불법 촬영물 유형은 사진과 동영상이 9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결과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고 단순한 시청과 공유 자체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으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적은 형량입니다. 또한 재유포자 처벌에 관한 형량이 낮아서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하고 또한 유포 영상의 수집 자체도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모세모 지원센터 자체도 홍보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데이터의 처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에 유포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나 이를 삭제하는 속도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검색을 하고 또 직접 그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삭제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10명 수준밖에 되지 않아 그 데이터 처리 관련 인력 자체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인식의 부족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과 판매 이외에 소지나 공유, 단순한 시청 자체도 범죄라는 그 인식이 부족합니다. 방관자도 가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대책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제도적 측면, 법적 측면, 인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입니다.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고, 또 심리적 지원, 그리고 데이터 삭제,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 여성의 피해를 잘 처리해주는 그런 해바라기 센터라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 여성 콜센터와 연계해 경찰청 등과의 한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 경찰서 내에 상담이나 진술 환경 또한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익명 신고를 보장해야 합니다. 앞서 문제점에서 언급되었던 2차 가해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나 이메일, 카톡 챗봇 등을 통해서 익명 신고 자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비국의 위스퍼 콘택트라는 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삭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자동 검색, 선별 자체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편집본, 문자 등을 통한 유포 자체는 기술적으로 처리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네, 저는 기술보증기금이나 AI 기술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법적 측면입니다. 먼저 형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해서 좀 더 강화된 형량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아무래도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조금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 등을 통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재유포는 특히 형량 자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포자와 사이트 운영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A국의 온라인 강화법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A국에서는 정부가 그 삭제를 요청해서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삭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기업에는 10억, 개인에게는 1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식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중심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청, 소지, 방관 자체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네, 저는 이때 학생들을 상대로는 위센터에서 성교육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학이나 기업, 예비군 등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시 추가적으로 불법 촬영물에 관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이 그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주 타깃으로 SNS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위주로 배너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법 촬영물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분 30초 하셨고요. 네, 어이구, 뭐 이렇게 아시는 게 많으시네. 원래 뭐 이런 주제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시는 게 많지? 네, 네, 이런 주제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아시는 게 많아요? 아닙니다. 그 사회 전반에 관심이 있어서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적어 주셨는데요. 뭐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뭐 좀 시급하다, 우선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우선할 대책,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이유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됐던 대책 방안이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측면은 국민이나 어떤 국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인식적 측면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이 좀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제도적 측면에서도 특히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신고나 심리 지원, 특히 삭제 과정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지 그 2차 피해가 우려돼서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물론 뭐 이거 피해가 났을 때 뭐 지원 체계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뭐 피해가 좀 이런 게 좀 덜 생기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할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법의 형량을 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 자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된 형량으로 법을 개정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형량이 강화되면 형량이 강화되고 그러한 법을 잘 알려서 그 가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책은 알겠고요. 네, 좋습니다. 뭐 여러 대책 좀 써주셨는데, 예, 이- 음, 이게 좀, 음, 자, 여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그 인력과 예산 부족이 늘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요거 좀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인력과 예산이 많이 좀 들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과 협력해서 여성의 전화라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음. 그쪽에서 전화로 서비스를 하면서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인력을 따로 두면은 어느 정도 인력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과 좀 협업을 해보자. 아, 예, 맞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없겠어요? 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네,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처벌을 강화했을 때, 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했을 때 신고가 많이 늘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다면, 그 신고가 많이 늘다 보면 또 예상되는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부작용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예, 갑자기 신고가 늘다 보면 정부 자체 대응 인력이 부족할 수 있고 업무에 과중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부처 자체나 전문 인력 자체의 고용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늘려야 된다. 네, 잘 알겠고요. 여기 좀 해외 사례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본인 뭐 해외 사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스퍼 콘택트 제도가 조금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익명 신고를 보장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화나 이메일, 카톡, 챗봇 등을 이용하면은 제도적으로 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 도입했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아, 예. 잠시 생각할 시간을 네. 주시겠습니까? 익명신고 오잖아요. 예. 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그냥 그대로 도입했을 때? 어, 익명 신고를 하다 보면 거짓, 거짓 신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어, 음, 아무래도 실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좀 더 이제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제도 자체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그 인식 개선 측면에서 뭐 인식 개선이 중요하죠. 뭐 이거 뭐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뭐 이분이 인식 개선 관련돼서는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까? 예,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성교육을 진행할 때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불법 촬영물이 촬영되려면 보통은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교육과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성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아,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위센터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이나 2030 세대에 관련해서는 대학이나 기업, 또한 예비군 등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떤 내용들을 좀 그럼 그 교육에 좀 담으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 언급되었듯이 단순 시청, 소지, 방관 자체도 가해고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는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리자. 네, 좋습니다. 여기 뭐 본인 뭐 여러 가지 쓰셨는데요. 이 중에서 뭐 본인이 음, 좀 특히 뭐 좀 질문받지 않은 것들 중에서 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아무거나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삭제 기술과 관련한 개발 지원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AI를 이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하고 영상을 수집해야 하는 그 고통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자동 검색 선별을 그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술 보증 기금 제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불법 촬영물 AI 관련 기술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개발이 되면 뭐 좋겠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조금 장기 과제인 걸로 보이고요. 뭐 당장에 이런 그 유포되는 게 되게 뭐 걱정들이 많잖아요. 당연하게 뭐 그거에 대한 좀 단기적인 대책은 없겠어요? 유포 대책 중에. 예. 유포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당장 시급하게 홈페이지 관리자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자체를 의무화한다거나 그런 걸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야 뭐 당연히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뭐 자기네들이 하는데 이런 사이트들이 그런 데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해외 서버를 둬서 한다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인터폴이나 그런 쪽과 연계도 함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컷. 네, 16분 토탈리 했습니다. 자, 소감. 약간 아무 말 한 것 같아요. 뭐 아쉬운 거 뭐 어떤 거예요? 발표까지 그 해보니까 이게 단, 좀 15분이니까 좀 길게 하긴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오래 하지는 않아요. 뭐한 두세 개 후속 질문 보시면 알겠지만 한 뭐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묻지 뭐 이거 좀 시간 좀 채우려고 제가 일부러 이거 조금 많이 물었던 케이스고요. 이렇게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감은요? 그 단기적 대책 자체를 생각해 놓은 게 없어서 아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 대책은 뭐겠어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불법 촬영물이잖아요. 예. 불법 촬영물이 뭔지는 뭐 다 아실 테고.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자를 줄이려면 뭘 접속 차단을 해요? 그거 막자고 그러면 뭐 전 국민을 네이버 차단을 시킬 거예요? 적발 기간? 그죠? 예, 특별 적발 뭐 단속 기간 이런 거 해서 신고 단속 기간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받고 그에 대해서 한번 전담인력 투입해서 한번 확 해버리고 많이들 듣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이태원 하기 전에 마약 단속 특별 단속 기간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번 쫙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뭐 예,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졌잖아요. 그죠? 카메라 기자 데려가지고 촬영하게 시키고 저 할 때도 그 짓거리를 하더니 아직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들 있네요. 보니까 예, 그림 만들려고 그림 만들어야지 뭐 뛰어가고 이런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막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그 형제들 와서 연출한다고들 예. 일단 그런가 하면 뭐라고들 했는데 요즘 뭐라고도 안 하고 기자들이 좋아라고 따라다니는 모양이더라고. 예. 앉아가지고 약간 좀 어떻게 2, 30년 전이랑 달라지는 게 없는지 좀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일단 답변은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 자체는 뭐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예, 뭐 이 정도면 그냥 기본 이상은 뭐 충분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그 본인이 알고 있고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어떻게든 좀 비벼 넣어가지고 예시 아까 여기 나왔던 예시 중에는 뭐가 있어요? 뭐 약간 저기 해바라기 센터 뭐 하여간 24시간 전화, 다음에 또 여기 또 아까 뭐였지? 네. 여기 뭐 윗센터, 예, 예비군 등에서 뭐 이런 교육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선거와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몇 시간 동안 의무 이수, 직장 내에 워낙 그런 갑질 등등 게 많기 때문에 또 관리자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벌금도 내고 뭐 그런 걸로 해서 근로감독이 되게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평등 교육입니다. 원래 성평등 교육이기는 한데 그런 어떤 교육 제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좀 맞춰가지고 좀 하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뭐 두루두루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좋은 거는 딴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조곤조곤 잘 정리해도 기본은 다 해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만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아서 뭐 이 체계 잡는 거는 그때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이렇게 좀 조금 묶고 좀 체계를 잡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좀 쓰신 부분이 뭐이 정도면은 뭐 중상급 이상은 충분히 되실 정도의 그런 내용이에요.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보시니까 답장에 13번째 쓰셨다고 하니 또 열심히 쓰신 티가 좀 나죠. 딱 보면 열심히 써놓으니까 또 공들여 썼다 같은 시간이지만 이런 게 느낌이 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내용은 내용인데 그 성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열심히 썼네 뭐 이런 느낌 아니 이런 창의적인 대안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를 쫓지 마시고 얄팍하게 무슨 뭐 아이디어 한두 개 넣어가지고 이게 다 되는 것처럼 그것도 판타지예요 다. 그러니까 기본에 자꾸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요. 뭐 제시자료 내용도 뭐 얼추 다 좀 잘 걸어 모으셔가지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후속 질문은 좀 그냥 일반적인 질문 그냥 느슨하게 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도적 측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운영이겠죠. 운영. 제도라는 말은 법 제도니까 법령 개정하거나 뭐 뭔가 팀을 새로 만들거나 뭐 그죠? 이런 뭐 청량을 높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본인이 말한 뭐 원스톱 서비스를 그냥 새로 만들고 뭐 지원을 강화하고 갑자기 뭐 있는 형사들 모아가지고 뭐 특별 수사팀을 만들고 이런 건 운영의 측면이죠. 운영. 그죠? 운영. 아니 뭐 뭐라도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걸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운영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그 법 형량 강화 이게 형법이 나오면 늘 나오지만 항상 나왔지만 그 요건데요. 묻도록 개정이라고 하면 개정의 주체는 되게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그 전에 없던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들은 특히 형법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입법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개정이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국회의원 같잖아요. 그러니까 추진 아니 뭐 검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법 얘기 나올 때는 조금 조심조심 그 마무리 용어를 좀 잘 쓰시자 이런 말씀 좀 껴가지고 좀 같이 드릴게요.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답변들은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뭐 딱히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영상 삭제 기술 관련돼서는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디지털 장의사. 뭐 이게 꼭 이것만은 아닌데 원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예컨대 여러 가지 SNS나 여러 가지 올랐던 기록들을 또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돌아가시면 가족들도 잘 모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이러이러한 게 확인이 되면 가족 유가진 요청이 있으면 이제 삭제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이제 돌아다니면 영상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각종 편집본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이거 하는 방법은 노가다로 하는 거예요. 노가다로. 그러니까 이런 거 돌아다니는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3년에 3천만 원인가 뭐 이랬대요. 예전에 뉴스 봤을 때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또 다니면서 그런 사람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확인해서 그 해당되는 영상이 올라오면 그쪽 관리자들에게 대개 보면 인터넷 서비스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일일이다가 이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하니까 삭제해달라라고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확인하고 하고 이거를 3년 동안 계속 틈틈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작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됐다고 해서 개런티가 되는 건 또 역시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공포스러운 거죠. 이게 한번 유포가 돼버리면 뭐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면 피해자 지원 중에 중요한 건 그런 그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법적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뭐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삭제 지원 서비스들을 좀 공공에서 좀 같이 하면 좋잖아요. 이건 공익적인 일이니까. 요거 하는 게 민간 업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이 일을. 근데 그 뭐 믿음이 가겠어요?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사기도 많겠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구조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업체 중에 제일 큰 업체가 좀 4, 5년 전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저기 뭐 파일 서버 서비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동영상 올려가지고 뭐 무료로 이렇게 불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와 이 디지털 장의사 가장 큰 업체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골 때리죠. 이 상황이. 그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직원들한테 석궁 써가지고 닥소라고 하고 약간, 예, 아이스러우신 고분이에요. 고기가 되게 유명한 데였어요. 우리나라 원탑. 였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포하고 한쪽에서는 당사하고 이랬던 거예요. 아무튼 이게 또 공공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 뭐 이런 시민 감시단 뭐 이런 얘기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폭력편에서도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디지털 삭제 서비스에 대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예시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디 그때 적어놨었는데 그때 예 그래서 제가 예 거기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 서울시 거버넌스 사례에서 서울시 디지털 상본대 감시단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가 이제 이런 이상한 아무래도 이상 의심되는 동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접하게 되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제보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빨리빨리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민 감시단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과 인력을 부족했다는 대법은 우리 상황이 또 늘상 많이 했잖아. 써야 되는 건 쓰는데 가급적 민간 협력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설명하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하게 할 건 아니어서 이 정도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분,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